운곡 기문은요, 출산에 있어가지고도, 정확하게 이제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습니다. 출산하는, 임신하는 나이와, 그 달, 달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는데요. 물론 출산을 못하는 그 명국도 있어요. 아예 자식이 없는 팔자도 있어요. 그런 분은 아무리 시험관 아기를 요즘 하잖아요. 시험관 아기를 해도 안 돼요.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을 낳게 되면 일찍 죽어버립니다. 안 그러면 불구자가 되거나 병자로서 이렇게 없는 것과 같은 또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예 자식을 안 낳는 게 맞고요. 왜냐면 불구자 되거나 병자로서 우리가 이렇게 한문성 TV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평생 그렇게 애만 먹이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팔자는 자식을 억지로 낳으면 안 돼요. 그걸 먼저를 이렇게 살펴보고 안 다음에 자식을 낳아야 되고, 시험관 아기를 하더라도 될 가능성이 있는 그 시기, 먼저는 원명국에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원명국에 자기 팔자에 자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없는 팔자는 안 되고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대운에 자식이 들어설 수 있는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나이에 신수국이죠. 신수에 그런 것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달을 짚어야 되겠죠. 이게 순서가 되는데요. 자, 이 두 명국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 명국은 자식이 없는 팔자입니다. 이명국은 자식이 없는 팔자고, 이명국의 여성분은 자식이 있습니다. 자, 먼저 자식이 없는 팔자를 한번 볼까요? 먼저 이렇게 동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준동으로서 동처가 됩니다. 기존 김문학에서는 이거 동처가 없는데, 이런 동처가 없으면 여기도 동처고, 여기 준동이고요. 이렇게 없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동처가 안 되면요, 해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존 프로그램 가지고는 해단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요. 그거는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요거 왜 없느냐? 이 팔자에 있어 가지고 자식은요, 그거는 동일하죠. 자식은 시간과 시지를 봅니다. 그리고 식신, 상관, 손이죠. 보통 손을 양손을 30% 보통 보고 시지 시간을 시지죠. 시지. 그 다음에 시간이죠. 이걸 갖다가 거의 70% 운기를 보는데 실상은 이것이 90%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실상은 시지 시간이 90%예요. 90%. 요거는 10% 정도예요. 거의 전부죠. 시간 시지가. 그러면 시간 시지가 여기에서는 왜 자식이 없는 공 보게 되면요. 자식궁에 이게 자식이잖아요. 시간 시지가. 요거는 큰 애고 요거는 밑에 애입니다. 합쳐가지고 봤을 때에 이렇게 자식궁에 이 두문 귀온 편인 이런 게 들어앉아 있으면 대흉해요. 그러면 이거는 자식이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런 거는 자식이 없는 것 같고, 시간은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자식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 시지가 서로 간에 충돌을 하는 거죠. 그러면 자식이 없는 사주가 됩니다. 거의. 그래, 이런 분들은 자식을 낳더라도 그 배우자가 월등하게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되지만 동일한 나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 다 동일한 배우자, 동반자가 다 사주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팔자가 수십만 명이 되면 거기에 대한
배우자의 팔자도 동일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에 따라서 약간 차이 있지만 근본으로서는 끼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팔자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시험관 아기를 해도 안 되고요. 출산 낳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만일에 낳으면 어떻게 하느냐? 개운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양자를 해야 돼요. 다른 부모를 섬기게 해야 됩니다. 그 다른 부모를 갖다가 이제 다른 부모를 이제 부모로서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자식을 낳게 되면 내 자식이지만 다른 엄마 아버지를 갖다가 이렇게 양자로 가게 만들거나 양녀로 가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지만 액땜이 되는 거. 그럼 내 팔자에 자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데 이렇게 가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고. 자, 여기에서는 그러면 자식이 있는 팔자인가 보게 되면 여기 팔자에서는 이 각각 준동이고요. 시지가 여기 있죠. 시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은 여기 있죠. 여기 있어가지고 시간은 일단은 거왕하고요. 거왕 자리에서 거왕하고 또 여기서 중궁에서 생을 합니다. 그러면 자식이 있는 것이 맞죠. 큰애가 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도 자식이 있는 것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지도 이것이 신자진 합수로서 나에게 안기게 됩니다. 나에게 안긴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도 자식. 그러니까 자식이 두 명이라는 걸 충분히 요즘은 옛날 같다 많이 낳았지만 요즘은 거의 보편적으로 두 명이나 이제 한 명 이렇게 낳죠. 여기는 두 명이 됩니다. 보통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식이 한 명을 낳으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자식은 반드시 두 명 정도, 두세 명은 낳아야 됩니다. 왜 최소한 두 명이 낳아야 되냐면 내가 죽고 나서 부모가 죽고 나서 애들이 있으면 형제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리고 만약에 그 형제가 배우자가 일찍 죽거나 결혼을 못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했을 때는 형제가 없으면 혼자 있으면요 누가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말하죠. 유산을 남겨가지고 자식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도 자식을 한 명 더 낳아가지고 최소한 두 명 낳아야지만 형제밖에 없거든요. 각각 배우자들은 사별하거나 이혼하게 되면 형제는 남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의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낳는 것은요, 이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로, 그럴 수 없다면, 그런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반드시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형제를 한 명 더 남겨주는 것이, 자식을 두 명 낳는 것이 나중에 이들이 말년에 왔을 때에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죽고 있을 때는 의지처는 배우자가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배우자가 만에 하나 사별을 한다든지 이혼을 해서 혼자 남게 되면 각각의 형제가 서로 간에 의지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만약에 사주팔자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만약 이 팔자에서도 팔자가 의행제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팔자는 의행제를 만들어 줘야 돼요. 손 아래에 의행제가 있고요. 손 위에 의행제가 있어요. 이런 건 사주가 아주 보게 되면 기문은 아주 재밌게 많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 내가 말을 한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언제 자식을 낳을 것인가? 이 27대운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27대운 33살 이때 분명히 자식을 낳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여성으로서 약간 늦은 감이 있는데 이 대운에도 틀림없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대운까지는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 분명하게 이 사주 자체가 여기에서는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자식한테 가요. 여기. 그러면 이 7대운은
반드시 이렇게 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지를 생한단 말입니다. 이 대운에. 그럼 이 대운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대운에 가로넣가 만일에 34살은 빠르 괜찮지만 만일 그 전에 못 낳았다면 41살 여기 걸려 있잖아요. 이때 자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틀림없이 이 대운에는 자식을 낳는다. 예를 들어서 34살부터 해가지고 40살까지 못 낳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불명이 요 안에는 자식을 낳는다 하는 것이 확고하게 말씀드려도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가 합을 하잖아요. 자식을요. 시지를 합하잖아요. 그럼 틀림없이 낳는 거예요. 자, 요까지는 이제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제가 가려서, 다 이렇게 원리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원명국에서는 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만, 원명계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신수국에서 보게 되면, 이 해에 이분이 자식을 이제 출산했는데요. 여성분이. 그럼 이때 어떻게 자식을 낳는고 보게 되면, 시지가 일반적으로 화금상전이죠. 시간이. 그럼 흉합니다. 시지도 화금상전이죠. 기운까지 있으면 금년에 자식을 못 낳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시간이 귀인세생으로서 나에게, 시간이 나에게 이렇게 귀인세생을 안기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몇 월달에 자식을 낳는 공, 이런 거는 또 공개할 수가 없으니까 대충 말씀드리면 분명 음력 5월달에 나오거든요. 이거 다 해놨네요. 음력 5월달에 왜 자식을 낳느냐? 자식하고 합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존의 김문학은 여기서 합을 보겠죠. 여기서 합 그래 보는 거 아닙니다. 뭐 합도 여기도 있네요. 그렇지만 여기서 불명하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력 5월달에 이 해에 자식, 물론 그러면 그 전에 임신이 돼야 되겠죠. 한번 볼까요? 이 해에 한 해 전에 임신이 되겠죠. 그러면 이 해에 임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임신이 될 수 있습니까? 이래 묻는다고요. 이 해에 임신이 되느냐, 임신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임신된다 하는 것은 너무 쉽죠, 이거는. 그런데 이제 말 안 하면 모르고요. 기존 김문둥갑에서도 왜냐하면 일간하고 시간이 같이 나와 같은 자식이 동궁에서 나와 합이에요. 너무 쉽지 않나요? 너무 쉽죠, 이거는. 너무 해가 내잖아요. 시간이 자식이잖아요. 합의됐잖아요. 그런데 임신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너무 쉽게 임신이 될 수 있다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월달에 출산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집어보면 이달에 추석달에 음력 8월달에 임신이 된다는 것을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임신이 왜 되느냐, 요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소비기를 배우신 분은 답을 정확하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요. 잘 보십시오. 제가 불명히 이 달에는 불명하게 이 시지하고 합의돼 버려요. 이 달은 시지하고 합의돼 버리기 때문에 불명하게 요 달에 요때 임신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먼저 한 해에 임신이 된다는 게 말했죠. 그럼 임신 되는데 몇 월 달에 임신 될 수 있을까? 이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음력 8월 달에 되기 때문에 이달에 신경을 쓰십시오. 이달에 좀 마음을 요때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합의되면 요때 들었습니다. 요때 해주면 분명히 들었습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를 모르면 이게 동처가 아니면요 답이 안 나와요. 이 동처는 제가 오래 연구하고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비웃을 게 아니고 운고 기문을 모르는 분들이 쉽게 말을 할 수 있어도 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고요. 불미하게 이런 게 동처가 돼야 됩니다. 그래 보게 되면 음력 8월 달에 불미하게 그렇게 자식이 들어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36살에 좀 늦죠. 그러니까 나이가 떠나가지고 40살이라도 이런 운이 오게 되면 45이라도 50이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까? 묻는다면 낳을 수 있다고 말을 해줘야 되겠죠. 예. 자, 여기서 볼 것 같으면요. 왜 금년에 자식을 낳을 수 있나 보게 되면 이 시지가 말입니다. 시지가 나를 생해요. 근데 이거 보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일간하고 있으면 이게 또 삼형살도 되거든요. 안 돼요. 그죠? 그럼 자식을 못 낳을 수도 있잖아요. 이 해는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요. 단순히 요거 가지고 생하네 그래서 자식이 생기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자식이라는 것은 반드시 시간, 시지를 같이 이렇게 분명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느냐면요. 시간, 시지가 이게 시간은 그러면 이 시간, 사간이 있잖아요. 시간, 월간, 연간 이거는 해석안에 안 들어갑니까? 아버지 그 손의 형제 자식은 뭐 1년 신수 내지는 그랬죠. 이것도 반드시 자식궁의 부모궁의 형제궁의 동처로서 봐야 됩니다. 그럼 동처만 이게 동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동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준동이 안 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준동이 털무시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거 프로그램 기존에 없죠. 그럼 해당은 못합니다. 답 못 내립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7호고 3살 돼가지고 모든 자식궁에 3살대가 낸데 다 안기잖아요. 오교통이 다 되잖아요. 물 흐르듯이요. 이럴 때 어떻게 자식을 안 낳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출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거기서도 한 방 더 때리면요. 일간이요. 시지를 합해버려요. 완벽하게 금년에는 자식을 안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참, 여러분들 지금 잠깐 하룻밤 스쳤는데도 자식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해는. 딱 한 남자 처음 만났는데 하룻밤 딱 1년에 한 번 잠깐 그랬는데 자식이 생기는 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생길 수가 없다고요. 맹료하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자식을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력 6월달에 이달에 분명히 출산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 이거는 각각의 달은 6월, 7월 달이 있죠. 누누이 말하자면 6월, 7월 달은 못 가려요. 기존 김문당은 3, 4월, 12월, 1월, 그 다음에 9월, 10월, 11월, 2월, 5월, 8월 그래야 12달 보잖아요. 전년도 12월 이 구별을 못 한다고요. 구별하는 법이 운국 기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달에도 틀림없이 음력으로 6월 달에 자식을 낳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단순하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달에는 그것도 음력 7월이 아니고 6월 달에 낳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자식은요 분명하게 언제 낳는가, 언제 생기는가, 임신은 언제쯤 몇 살에 생기는가, 몇 월 달에 충분히 가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임신을 할 수 없는 달에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달은 안 되겠죠. 임신은 되는 달에 시험관 아기를 해야 되겠죠. 돈만 날리지 마시고요. 임신이 가능한 달에 시험관에 이제 이렇게 돈 들이고 하셔야 되는 거고, 임신되는 달에 부부가 합방을 하셔야 되겠죠. 열심히, 그죠? 그때는.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아예 안 되는 겁니다. 1년 신수 안에, 지금 이거는 확실하게 되어 있지만, 자식이 아까 전에 원명국 맨추로, 아까 전에 여기 원명국 맨추로, 이런 원명국에서가 이 신수라면, 절대로 그 해는 자식 안 들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만에 하나 자식을 들었어도 불행하게도 낳자마자 잘못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바로 그런 예입니다. 그러니까 낳아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된다 했는데 취직이 돼가 금방 입사했다가 금방 나와버리는 경우, 대학교 입학을 했지만 입학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 다시 나오는 경우, 잣대 학교 안 가는 경우, 그런 거 다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앞선 달의 신수국이라면 자식을 아무리 돈 들이고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 되는 달을 보고요. 되는 나이를 보고, 되는 해를 찾아서, 그때에 그 달에 임신하거나 그 달을 알아서 그때에 합본을 하시거나 시험관을 해야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운고 김문학은 이 원리가 정확합니다. 원리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갖다가 제가 했지만 저도 놓칠 수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보게 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다른 맥리학이나 예전에 제가 했던 학문은 제가 맥리학하고 6교를 했어요. 6교 유일하게 사사받은 그 6교 되게 어렵거든요. 그거 다 외우고 하려면 정말로 빡세요. 6교도. 6교는 점수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다음에 어떤 무속과 철학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제가 한번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무속 세계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제일 먼저 무속 세계를 저도 신구 때였고 신을 모셨고 그 계통의 맛을 다 봤기 때문에 너무도 이 세계를 다 알아요. 제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무속인들이 몇 시에 며칠 날 몇 시에 오게 되면 손님 오는 걸 딱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고 딱 말해버리면 그게 다 맞아 들어가요. 제가 무속인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준 적이 저 아는 사람 많이 알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손님 오는 날짜를 미리 딱 보고 그 시간에 들어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왔다 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딱 거는 거죠. 하여튼 그거는 이제 옆길로 빠져나갔는데 분명하게 이렇게 이미 자식의 임신과 출산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자녀복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다 유무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냐면 전부 다 업에서 나온 거예요. 과거 시간에 말과 생각과 행위에서 그 업에서 까르마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렇게 사주팔자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행위가 곧 미래의 내 모습, 나 모습이라 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제가 어떤 이 종교의 진리에 대해서 보통 진리하고 진실도 구별을 잘 못하는데요. 안 돼 있는데, 이 진리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원리를 찾아낸 것면 주로 아주 깊이 알고 있거든요. 깊이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이 사주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이 공부입니다. 이와 관련된 책을 쓰고 싶고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요. 너무 어렵고 그냥 지식만 책에 넣고 말했던 걸 그대로 되뇌기는 정도의 수행자들이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아주 훌륭한 사람도 많이 계시죠. 일반적으로 그런 거 자기 공부가 좀 없어요. 자기 공부의 지식적인 것을 토해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공부한 사람으로서는 좀 안타깝고요. 자기 공부를 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합리적이고 누가 들어도 공평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내뱉어야 될 거고,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오늘은 임신과 출산 그 시기 나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맞잖아요. 임신될 수도 없는데 출산할 수 없는 해 아무리 쉬운 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만 날리고 고생만 하는 거죠. 그런 게 알면 아는 것이 곧 이렇게 삶을 좀 더 편하게 아는 것이 곧 돈이 됩니다. 돈. 요 마치겠습니다.